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5년 국가직 9급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 끝난 지 한 이틀 됐거든요. 예. 자, 9급 문제 재배아 장사원입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출제 의원이 나름 신경 많이 썼어요. 예. 문제가 좋아요. 문제가 되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요.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문제예요.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한, 착실하게 준비한 분들한테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 그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쉬운 문제도 이렇게 단답형 문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장들이 쭉 길게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문장들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 문장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성건성했던 분들은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9급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전공, 재배, 식자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재배학하고 식자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확실하게 쳐줘야 돼요. 여기서 90점 이상씩 너끈히 넘어야 돼요. 어설프게 85점이다 이러면 안 돼요. 90점도 조금 아쉬워요. 90점은 안 되고 95점까지 확 쳐줘야 돼요. 예, 95점. 예, 재배 식자 95점까지 확 쳐줘야 되는데, 재배는 90점 이상은 나올 수는 있는데 식작이 90점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식작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재배 식작에서 이제 90점, 95점 그냥 목표 자체를 그렇게 설정하세요. 목표는 95점이다. 100점 목표를 설정하시면 참 좋긴 하죠. 근데 100점 맞도록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를 구성하진 않아요. 자, 95점 목표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야. 네, 시간을 10분에 끊어주셔야 돼요. 예, 10분 컷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재배 식작에서 10분씩 세이브한 것을 여기다가 국어 영어에다가 이걸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0분씩 배려해주고, 예, 국사는 20분 컷 해준다 하더라도요. 자, 국어 영어를 30분씩 해서 시간 안배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킹까지 포함해서. 자, 마킹 실수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 아마추어적 실수하면은 합격할 길이 없죠. 자, 그리고 이번 경쟁률이 보통 경쟁률이 한 50대 1이 넘어가고 한 70, 60대 70, 보통 한 5, 6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 경쟁률은 한 30대 1 정도. 근데 실질 경쟁률은 30대 1이 아니거든요. 실질 경쟁률은 실제로 한 15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명목상은 3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한 15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경쟁률이면 괜찮죠. 자, 2025년, 지금 전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AI에 우리 실제 생활에 투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해마다 공채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필요 인원 그때 특채 형식으로 선발하고. 그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공채를 실시하고 있고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요. 누구나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당락이 결정돼요. 이렇게 공정한 시험이 없어요. 공무원 시험은 정말 공정하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시험이야.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취업시장의 응시 원서를 접수를 해보셨겠지만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외압이 개입이 돼요. 크든 작든 조금씩은 다 반영이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정말 공정한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공정한 시험에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나 공정하게 내 노력에 의해서 합격하는 시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이런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정년까지 언제 거기까지 근무를 하냐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 오랜 시간 60세, 65세 앞으로 이제 정년 연장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고 나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내 안전한 내 삶을 유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나 개인의 출세도 있지만요, 누구보다는 앞서서 여러분이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잖아. 예, 우리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의 봉사, 서비스의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고 알아? 들어봤죠? 파레토 법칙. 예, 2080 법칙이라고도 하죠. 2080, 80대 20 법칙이요. 여러분의 운이 80%가 작용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20% 작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20%가 작용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운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은 운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의 20% 차지하는 부분을 100% 다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운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까? 내가 날 때부터 공무원 합격운이 만들어졌나? 그런 건 아니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정말 이 시험에 대해서 열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내 소망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나의 염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죠. 하늘을 감동시켜요. 이 하늘이 감동하면 여러분의 운이 이 80%가 그대로 작용돼서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시험들을 제가 많이 합격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합격한 사람이잖아. 제가 합격하고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나의 노력은 사실 20%밖에 안 됐어요. 나의 진짜는 내 80% 나의 열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염원이 반영이 돼서 나를 합격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신다면 공무원 시험을 정말 내가 합격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그 운이 다가갈 겁니다. 자, 노력은 기본이죠. 이것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운도 작용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올해 국가직 9급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정답 3번. 예. 옳은 것은 작물 분류 짝짓기 하는 거잖아요. 오처드 그레스 티머시 사료작물 있고, 자, 식용작물 3과 감자 있는데 3은 해당 사항이 없죠. 3은 해당 사항 없고, 3은 여기 섬유작물이죠. 섬유작물의 대표적으로 목화, 모시, 아마 이런 것들, 왕골, 수세미 이런 것들이 섬유작물이죠. 자, 그 다음 제충국 아주까리 있는데, 예, 제충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용작물이죠. 예, 약용작물. 아주까리 같은 경우는 유류작물이에요. 예, 기름자죠. 그 다음에 이 유류, 완두, 기장 있는데 완두, 기장은 이건 식용작물이에요. 예, 각종 완두는 두류죠. 그 다음에 기장, 잡곡이죠. 식용작물이죠. 자, 서로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 그냥 주는 문제. 자, 2번도 그냥 주는 문제. 아주 단순한.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은 정답 2번 되겠죠. 알팔파가 대략 800 안팎 정도 되고, 예, 보리 화분과죠. 보리 맹류죠, 맹류. 맹류 같은 경우는 한 500 내외, 500, 5, 600 정도 나오고요. 옥수수 기장 같은 경우는 300 내외 정도 나오죠. 제가 뭐 대략 300, 800, 500 이렇게 필요한 것은 측정하는 학자마다, 측정하는 시기마다, 위치마다, 그 환경 조건마다 이 요수량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값이다라고 기억하는 거죠. 자, 3번. 정답 4번. 자, 키워드 뭔가요?
파종량이죠. 파종량 옳은 것은 4. 최종용은 청해용보다 청해용은 푸른 상태로 깎는 사료용이에요. 예, 푸른 상태로 깎는 사료용보다 최종용 이거는 최종은 종자용이잖아. 종자용일 때 파종량을 줄여요. 청해 사료용 같은 경우는 파종량을 늘려가지고 일단은 지상부를 빽빽하게 지상부 생장을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하죠. 근데 최종용은 종자 자체가 우수하고 튼튼하고 양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확보하죠. 최종량을 줄인다. 그리고 분리하면 무조건 늘리죠. 파종량이 적었어요. 파종량이 적어요. 파종량이 적고 잡초도 적게 발생한다. 자, 파종량이 적죠? 그럼 잡초는 어떻게 될까요? 파종량이 적다는 얘기는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잡초는 많아지겠죠? 시기가 늦어졌어요. 분리하죠? 파종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되겠죠. 경실종자가 많아요. 경실종자가 너무 많아요. 이 종실이 너무 딱딱해. 분리하죠? 파종량을 늘린다. 분리하면 늘린다. 자, 4번. 정답 1번. 파종 양식, 옳은 것은 파종 양식에는 4가지가 있죠. 예, 산파, 조파, 전파, 적파 이런 것들이 있고. 자, 1. 적파는 보통 한 곳에 한 서너 개를 같이 묘를 심어주는 것을 이제 적파라고 하죠. 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자, 적파는 산파보다 노력이 많이 든다. 맞아요. 산파는 흩어뿌리면 되죠. 노력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얘네는 적파 같은 건 어린 묘종을 심어서 한 서너 개씩 옮겨 심어야 돼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산파는 도복이 잘 된다. 산파는 도복이 잘 안 된다가 아니라 잘 된다죠. 예. 아무래도 흩어뿌리고 이걸 또 다시 덮어주는 게 없거든요. 흩어뿌리고 대충 이렇게 쓱쓱쓱쓱 문대주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복이 잘 돼요. 자, 산파는 종자량이 많고요. 통기, 투각 나쁘고 도복 잘 되고 제초, 병충해 방제, 관리가 어렵다. 3. 조파는 줄지어 뿌리는 거죠. 예, 줄지어서 통풍, 투광이 양호하죠. 관리도 편하고요. 4. 전파는 점점이 심는 거죠. 이렇게 점점이 심는 거죠. 종자량이 많이 들고 투광이 나쁘다. 투광도 좋고요. 종자량 적게 들어요. 예, 통풍, 투광 잘 되죠. 전파가. 자, 전파는 그 공간을 넓게 차지해요. 전파는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적파는 공간을 좁게 차지하죠. 조파도 공간을 좁게 차지하죠. 자, 5번. 정답 4번. 종자 처리 방법. 효과. 옳은 것은 4. 종자가 작거나 불균일할 경우 기계 파종을 해서 종자 표면에 고체 물질을 피복한다. 종자가 작아요. 불균일해. 그래서 기계 파종을 해야 되는데 피복을 해요. 예. 그 종자를 이제 피복한 거야. 펠릿이라고 하죠. 자, 종자 펠릿이라고 한다. 1번. 종자는 저온 수분 처리에 의해서 발화 억제 물질인 사이오유래가 감소된다. 자, 저온 수분 처리를 해서 이거는 종자 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죠. 저온 수분 처리.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사이오유래아가 감소하는 건 아니야. 사이오유래아는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이죠. 오히려 사이오유래아는 촉진하는 거고 억제 물질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억제 물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발화 억제 물질에는 ABA라든가 ABA,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또 쿠마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수분 포텐셜을 높이기 위해서 피지 용액을 처리한다. 자, 피지 용액이 수분 포텐셜이 높지가 않아요. 수분 포텐셜이 낮아요. 자, 수분 포텐셜이 낮은 피지 용액을 처리를 한다. 이거 발화 촉진을 위해서 프라이밍을 하게 되죠. 발화 촉진을 해서 프라이밍을 하는데 이때 자, 포텐셜이 낮은 피지를 처리한다. 3. 종자 발화 촉진을 위해서 시아나수소가 대표적인 억제제예요. HCN. 예, 이런 것들이 억제제죠.
그러니까 촉진을 위해서 촉진 물질을 사용해야 되죠. 자, 촉진 물질을 대표적으로 지베릴린, 다이오유레아, KNO 이런 것들이 촉진 물질. 예. 자, 은근슬쩍 촉진 물질과 억제 물질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했어요. 자, 나름 출제자가 출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6번 봅시다. 정답 1번. 버널리제이션 틀린 것은 최하종자의 저온 처리는 암조건이 필수적이다. 자, 저온 처리, 최하종자의 저온 처리는 필수는 아니야. 예. 광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고온 처리 같은 경우 있죠. 저온 처리 말고요. 고온 처리 같은 경우는 암조건이 필수적이에요. 예, 콩종자 같은 고온 처리일 때는 암조건이 필수다. 저온 처리는 상관없다. 2. 호흡을 저해하는 조건에서 버널리션이 저해된다. 자, 호흡을 저해하죠. 보통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안 되죠. 호흡 저해하는 조건에서는 버널리션도 감소한다. 3. 추파맥류는 종자춘화형 식물이고, 자, 추파맥은 종자춘화형이고, 양배추는 녹제춘화형이다. 자, 종자춘화가 있고 녹제춘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4. 밀은 저온 처리 실시 후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춘화가 일어나고, 일단은 저온 처리를 했어요. 저온 처리를 해서 춘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온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춘화가 사라지는 이춘화가 일어나요. 이때 저온 처리 기간이, 처음에 이제 저온 처리를 하잖아. 저온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춘화가 잘 안 돼요. 이춘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온 처리를 확실하게 한 거죠. 확실하게 처리를 하니까 얘가 춘화가 돼버렸어요. 춘화가 됐다는 얘기는 꽃봉오리를 만들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저온 처리가 길어지면 이춘화는 잘 안 된다. 7번 문제. 정답 3번. 제세포 분열과 검수 분열 키워드 틀린 것은? 자, 3. 제2검수 분열에서 생식 모세포가 상동염색체 분리되어 반수체 딸세포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식 모세포 EN이 딸세포 N이 되는 거, 또 N이 되는 거, 요것을 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1차 제1분열이죠. 1분열, 그리고 요것이 2분열이죠. 1차 감수분열, 이게 2차 감수분열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1감수분열이라고 해야 되죠. 1감수분열. 자, 1번 체세포 분열 주기는 GSGM기로 나오죠. 2번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마모된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우리 표피 같은 경우 살아가다 보면 표피가 자꾸 떨어지죠. 아니면 상처가 났어요. 마모됐어요. 이런 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화시킨다. 4. 제1감수분열과 2감수분열 사이에서 짧은 관계가 나오는데 DNA 합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DNA 합성은 S기 때 합성이 되는 거죠. DNA 합성이 S기 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8번. 정답 3번. 자, 무기성분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요 간은 칼슘이고 나황, 다붕소, 염소. 예. 자, 무기영분 필수 성분이 16가지가 있잖아요. 16가지 필수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암기가 안 되면 그냥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이 암기가 부족하면은 맞출 수가 없겠죠. 네, 의외로 근데 이렇게 각 대표성을 띠는 그 무기 이온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은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물론 출제자가 작정하면은 여러분이 맞추기 힘들죠. 칼슘은 알루미늄 과잉 흡수를 조장한다. 자, 칼슘 시용을 하게 되면은, 자, 알루미늄 과잉 흡수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억제를 한다죠. 알루미늄 억제를 한다. 칼슘은 pH를 높여요. 칼슘은 pH를 높여. 이렇게 pH가 높아지면 그 금속 이온 있죠. 알루미늄, 철, 구리, 아연, 망간, 유효도가 떨어져요. 얘네들 유효도가 떨어져.
자, 주장이 아니라 억제한다죠.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 생성이 줄어든다. 자, 황 같은 경우는 어딜 구성하죠? 예, 단백질, 아미노산, 여기를 구성하죠. 단백질, 아미노산. 그러니까 황이 부족하면은 안 만들어지고 감소하겠죠. 붕수 결핍 때문에는 체중 재배에서 수정 결실이 나빠진다. 이렇게 특히 붕수의 결핍증으로 수정과 결실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괴사 현상들도 나타나죠. 붕수 결핍. 임실이 안 좋아지는 특징. 자, 염소 시용은 전분작물에는 유효하고 섬유에서 불리하다라고 되는데, 예, 염소는 섬유에서 유리해요. 섬유에서 유리하고 전분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로 틀렸다. 나다만 맞죠. 지금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를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런 기출문제들이 우리가 저와 함께 학습했던 내용들 또 모의고스타 여기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 지금. 9번 갑시다. 정답 1번. 자, 키워드 일장효과. 틀린 것은 1. 가을보리, 시금치는 자, 가을보리와 시금치는 얘네들은 뭐지? 전형적인 장일식물이에요. 전형적인 장일식물. 유두일장의 주체. 유두일장은 어디에 있다? 장일에 있는 거고 한계일장은 그 반대 단일에 있는 거죠. 얘네 장일과 단일이 반대로 되어 있죠. 2번 장단일 또는 단장일 식물은 일정한 일정에만 계속 두면 개화하지 못한다. 그렇죠. 장단일 식물은 화합분화 이전이죠. 화합분화 이전에는 장일이 되고 화합분화 이후에는 단일이 필요해요. 자, 단장일은 화합분화 이전에는 단일이 필요하고 화합분화 이후에는 장일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화합분화를 기점으로 해서 전, 후에 따라서 달라져요. 3.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기가 상대적으로 길면 자, 장일식물은 명기가 길면은 장일 효과가 나타나요. 반면에 단일식물이죠. 단일식물은 절대적인 암기 기간이 필요해요. 단일식물은 절대적인 암기 시간이 필요해요. 장일식물은 상대적으로 명기가 길면 돼요. 4. 독고말일. 단일식물이죠. 단일식물은 연소감기가 10시간 이하이면은 자, 연소감기가 10시간 이하 너무 짧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단일 상태가 되어도 개화하지 못해요. 이렇게 연소감기가 10시간 이하로 너무 짧아져서 그러면 개화가 안 된다. 다음 문제 10번 정답 4번. 자, 키워드 교배육종 틀린 것은 자, 4. F1을 여교배하게 되면은 BC1, F1 자식한 F2에 비해서 자,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여교배한 거와 자식한 F2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형의 종류가 많으면서 유전자형이 많으면서 동형접합체 비율은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형과 동형접합체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엄마 아빠를 라지 AA, 엄마를 라지 AA, 아빠를 스몰 AA라고 했을 때 이런 교배 조합이라고 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여교배를 한다. 자, 여기서 태어난 그 후대는 뭐가 되죠? 그 후대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이와 여기다가 다시 여교배를 했어요. 그러면 스몰 A를 교배를 한다고 해볼게요. 스몰 A 교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뭐가 나오죠? 라지 A, 스몰 A가 나와요. 이게 BC1, F1이죠. 여기 다음 세대죠. 여교배한 거죠. 여교배. 스몰 A. 얘가 이제 엄마니까. 아빠, 뭐, 엄마든 상관없어.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 이제 엄마든 아빠든. 자, 여기 이제 F1이잖아. 이 F1, 라지 A, 스몰 A에다가 다시 누구랑 교배한 거야? 아빠랑 교배를 한 거지. 그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동형접합체는 뭐야? 요게 동형접합체잖아. 그러니까 이형 한 개, 동형 한 개. 그러니까 동형은 둘 중에 하나. 2분의 1 확률로 태어났죠. 자, 그 다음 F1을 라지 A, 스몰 A죠. F1을 뭐 했어요? 자식을 한 거죠. 자식을 하게 되면 F2가 되겠죠. F2는 뭐가 나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유전자형은 3개가 나오는 거죠. 1개, 2개,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형접합체는 몇 개가 나와? 아, 여기 4개 중에서 요거 동형이죠? 요거 동형이죠. 그러니까 동형은 2분의 1이 되겠죠. 4개 중에 2개. 4분의 2. 자, 그러면 유전자형의 종류는 얘가 2개. 2개. 얘는 유전자형은 3개. 3개가 적어요. 유전자형은 적어요. 동형접합체율은 높다가 아니라 같다죠. 같다. 2분의 1, 2분의 1, 같다. 이렇게 틀렸고요. 요 4번 문장이 어려웠어요. 자, 나머지 1번. 개통육종은 F. 자, 개통육종은 F2부터 개체 선발하죠. 화산개통육종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개체 선발하죠. 일개체 1개통육종은 F2부터 모든 세대에서 1입씩 채종하죠. 그래서 F2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F2부터 모든 개체에서 1입씩 채종하고, 그리고 F2에서 모든 유전자형을 계속 선택해서 F5까지 내려가게 돼요. 3. 파생계통은 집단 육종에 비해서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자, 파생계통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서 선발하고 F5 가서 양적 형질에 대해서 또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단 육종에 비해서 당연히 포장 면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집단 육종이 포장 면적이 넓어지죠. 파생계통은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고요. 육종 연한도 단축될 수 있고. 자, 그럼 1, 2, 3번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트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4번은 사실 생소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1, 2, 3번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여러분이 초이스를 했어야 되겠죠. 4번 문장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 11번 갑시다. 정답은 3번이고, 동질배수체 틀린 것은 코리친 작용은 분열 중인 세포에서 방추사 형성과 동원체 분할을 촉진한다. 자, 코리친 작용은 방추사를 억제하는 거죠.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배수체를 만드는 것이고, 뭐 그냥 주는 문제였죠. 1번 동질 3배체, 동질 4배체가 많죠. 이런 동질 3배체, 4배체 이런 동질 배수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불임이 높다. 임성이 낮다죠. 불임이 높다. 씨 없는 과일을 생산하는 재배식물에서 보통 종질 3배체, 바나나 같은 경우 씨 없는 과시 여기서 동질 3배체에서 나타난다. 2번 사탕무 동질 3배체는 2배체의 4배체 화분을, 그러니까 2배체의 배우자는 N이죠. 4배체의 배우자는 2N이죠. 그러니까 N과 2N이 만났어 3N이 되겠죠. 4.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 a에 대해서 유전자형은 2배체에서는 요거 3가지가 나오고요. 반면에 동질 4배체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니까 요거 라지 스몰 a 2개, 스몰 a 3개, 스몰 a 모두 이렇게 가지고 총 5가지 형태가 나온다. 자, 역시 4번 문장이 생소했어요. 생소했으나 정답은 틀리면 안 되죠. 코리치는 방추세, 촉진이 아니라 억제죠. 정답은 쉽게 나왔다. 12번. 정답 4번. 자, 키워드는 광과 생리작용, 옳은 것은 4. 광호흡의 조건은 높은 광, 높은 산소, 낮은 이산화탄소, 고온 조건에서 광호흡이 일어나죠. 맞잖아. 이건 뭐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1번 포장 동화 능력은 연면적, 수강 능률, 평균 동화 능력의 합이 아니라 곱이죠. 곱. 또는 적이라고도 하죠. 굴광 현상에서는 청색광이 유효하고 덩굴수원 감는 운동은 굴광성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굴광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덩굴수는. 3번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 광합성을 호흡을 무시했어요.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 광합성을 외견상 광합성이 아니라 진정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호흡 부분을 빼줘야 되죠. 빼준 것이 그것이 외견상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과 진정 광합성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절대적 광합성이 진정 광합성이다. 그리고 호흡을 고려한 값이 외견상 광합성이다. 13번 정답 2번. 자, 작물 온도 환경 옳은 것가 스프링 플러시 경향이 심할수록 하구 현상도 심해진다. 이제 스프링 플러시라는 것은 5월달에 생육이 이때가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생육량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이걸 스프링 플러시라고 하죠. 이랬을 때 한여름철에 7, 8월에 수량이 뚝 떨어져 버려요. 작물 월동 기간 중 조직 내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냉해라고 한다. 자, 월동 중 결빙이 생겼어요. 이건 냉해가 아니라 동해죠. 냉해는 여름철에 나타나는 거고 얼음 생기는 건 동해라고 한다. 결빙. 작물 경화시키면 습도액 섬탑이 높아져 내동성이 커진다. 자, 작물의 경화는 섬탑이 높아요. 그럼 내동성이 커져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내동성, 내열성, 내건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건 핵심은 뭐냐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다. 작물 내동성은 영양생장 단계보다 생생장 단계에서 더 강하다. 자, 영양에서 보다 생식에서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죠. 약하다. 영양에서 내동성이 강하고 생식생장이라는 얘기는 꽃봉오리 만들어지고 꽃을 피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 불리한 조건에 약해지죠. 가다만 맞다. 다음 문제 14번 정답 3번. 토양 반응과 pH죠. 작물 생육 틀린 것은 알팔파 자원형 시금치는 산성에 강하다. 알팔파 자원형 시금치 산성에 강하다가 아니라 다 약한 애들만 모였네요. 자, 자원형 알팔파 시금치 다 약한 것들이죠. 일단은 두과들 있죠. 콩, 파, 자원형 알팔파 얘네들 두과죠. 콩, 파, 자원형 알팔파 두과. 또 두과의 클로버, 완두 두과. 이렇게 두과들은 기본적으로 산성에 약해요. 그리고 시금치, 사탕무, 샐러리, 부추, 양파, 시사셀 부양 암기해야 된다. 시사셀 부양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1번 강산성은 점토와 부식을 분산시켜서 입단을 생성줘야 한다. 산성이든 알칼리성이 있어든 입단을 줘야죠. 이 사탕무, 수수, 양배추 알칼리성, 적응성이 높다. 알칼리성, 적응성 높은 거 사탕무, 수수, 양배추 대표적이죠. 제주도에 유채도 있죠. 유채, 목화, 순무 얘네들은 알칼리성에 강하다. 4. 산성 경우 식토는 사토와 pH가 같더라도 중화하는데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하다. 자, 식토하고 사토가 있어요. 자, 이 토양이 산성이야. 똑같은 산성이야. 근데 이거를 산성을 아예 중성으로 중화를 시켜야 돼. 이때 중화시키는 건 석회를 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석회량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식토에서 더 많이 들어가요. 식토에서 똑같은 pH인데도 석회를 더 많이 처리해야 되는 건 식토다. 자, 15번 정답 2번. 자, 변이 옳은 것은 이 우량한 변이체를 고를 때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가면 목표 형질을 선발한다. 자, 여기서는 변이를 선발하는 거야. 변이를 선발하는 거다. 변이를 선발. 자, 선발하는 것에는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선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선발할 수 있고요. 또 선발하는 방법으로 특성 검정을 해요. 특성 검정 그리고 후대 검정 그 다음에 분자 표지 이용 선발 마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상관관계, 특성 검정, 후대 검정, 분자 표지 이용 선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선발한다라는 거.
1번 유전 변이가 생기는 것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다. 자, 변이가 생겼다.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다. 유전자 재조합이 되는 이유는 체세포 분열에서 재조합이 되는 게 아니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재조합이 되는 거죠. 3번 인위 돌연 변이는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것에 여러 유용한 형질을 동시에 개량한다. 자, 인위적으로 돌연 변이를 만들어요. 돌연 변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돌연 변이원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돌연 변이가 생길지 몰라요. 생기는 것보다 안 생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유용한 형질이 돌연 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리한 조건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개 중에서 우연한 기회에서 우수한 게 태어난 것을 선발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립 유전자들을 재조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조합하려면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교배하는 과정도 아니고 여러 유용한 형질을 여러 개 형질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도 아니야. 어쩌다가 발견되는 거지. 4번 불연속 변이하는 형질. 자, 변이에는 불연속 변이하고 연속 변이가 있다. 불연속 변이는 꽃 색깔처럼 질적 형질인 거고 연속 변이는 키, 몸무게처럼 양적 형질이 나타나죠. 자, 15번 문제도 사실 우리가 다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틀리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16번. 정답은 1번이고 이것도 그냥 준 문제잖아. 12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자, 화학적 중성 비료이다. 자, 여기서 화학적 중성 비료를 찾는 게 아니라 화학적 산성 비료 또 생리적 산성 비료 요걸 찾아야 돼요. 화학적 산성 비료에는 과인산, 중과인산, 석회. 이렇게 과인산 석회하고 중과인산 석회가 있고요. 화학적 산성. 그 다음에 생리적 산성에는 염화, 암모늄, 염화칼리, 또 염화라네. 황산, 암모늄, 황산, 칼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염화, 암모늄, 염화, 칼리, 황산, 암모늄, 황산, 칼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중성비료 이런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자, 중과인산은 화학적 산성비료이다. 2번 요소는 생리적 중성비료이다. 자, 3번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에서 인산과 칼리는 개화 결실 효과가 크다. 자, 종자 수확할 때 인산과 칼리는 개화 결실. 자, NPK 중에서 질소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을 높여주고요. 인산칼리는 개화결실 같은 생식생장을 유리하게 만든다. 4. 호프는 꽃망울이 생길 무렵 질소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하면 개화 발육이 좋다. 자, 호프는 질소 처리했을 때 개화가 유리하다. 자, 17번. 정답 1번. 작물 재배 관리 틀린 것은 1. 화공유 경우 유수 형성기 준경을 하면 생육 초기보다 피해가 적다. 자, 준경을 하는데 유수 형성기하고 생육 초기 언제 할 거냐라는 거죠. 보통 준경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수 형성기라고 하면은 꽃눈이 분화가 됐어요. 꽃 피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수 형성기 때는 오히려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수 형성기 때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오히려 피해가 적다가 아니라 크게 나타난다. 2. 밭변은 유휴분을 종지기에 배출하게 되면 자, 유휴분할이 종지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 유휴분할이 끝나면 뭐가 생기죠? 무휴분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휴분할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3. 보리재배 수인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입을 했어요. 자, 도복이 경감되고 건조할 때 뿌리가 마르게 되어 주의해야 된다. 건조할 때는 오히려 투입을 했을 때
뿌리를 건조할 때는 마를 수 있다. 자, 보리의 경우 월동전 담합을 하게 되면, 자, 담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토입, 담합, 배토, 중경 여러 가지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배토, 토입, 담합, 예, 요 내용이죠. 자, 보리는 월동 전에 담합할 수도 있고 월동 이후에 담합을 할 수도 있죠. 월동 중에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월동 전에 하게 되면은 CNU를 떨어뜨리는 거야. CNU를 높이면 개화를 해버리거든. CNU를 떨어뜨려서 생식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CN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개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화하면 안 되거든. 월동 전이잖아. 자, 다음 문제 18번. 정답 1번. 광스트레스 틀린 것은 엽록소가 일단 형성된 후, 엽록소가 일단 형성됐어요. 이때 온도가 높으면은 엽록소가 더 안정화된다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오히려 안정화돼요. 온도가 낮을 때 더 안정화된다. 자, 2번 벽시를 발화시킨 후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벽시 발화,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바로 직사광선을 노출시켰어요. 백화물 발생해요. 자, 3. 벼 육묘할 때 약광에서 서서히 녹화시키면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를 보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다. 자,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4. 강광에 적응한 식물은 일단 강광에 적응했어요. 그랬을 때는 카로티노이드가 산화되면서 산화된 엽록소를 안전된 엽록소로 환원시켜줘요.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가 본인이 산화가 돼요. 카로티노이드가 본인은 희생하면서 엽록소를 다시 환원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이론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틀리면 안 돼요. 19번, 정답 4번. 재배 환경, 틀린 것은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에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최대 용수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 토양 입자가 있고, 토양 입자 표면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몽골 표면에 맺히게 되죠. 예. 그리고 축축하고, 그 다음에 흘러내리죠. 이거 흡습수라고 하죠. 모관수죠. 중력수죠. 이 안에 토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결합수죠. 네. 결, 흡, 모, 중 암기하는 것이고, 자,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가 뭐야? 중력수 다 빼고 뭐가 남아? 모관수가 남는 거죠. 이때 모관수 상태 이때를 최대 용수량이 아니라 최소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죠. 최소 용수량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PF가 2.5 상태가 되죠.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이상적 조건이다. 1번, 입단 발달한 토양은 수분 양분 부유력이 좋죠. 광포화점에서 CO2 농도, 온도가 광합성에 제한이 된다. 자, 광포화점이란 얘기는 광은 충분하다는 얘기야. 햇빛은 충분해. 그럼 햇빛이 부족할 일은 없고, 이때 식물 자라는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뭐다? CO2와 온도가 제한 요인이다. 광이 약할 때 CO2 포상점은 높아지고 CO2 포화점은 낮아진다. 자, 광이 약할 때죠. 우리가 호흡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 C3 식물, 그리고 C4 식물,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이 C3 식물하고 C4 식물, 요거를 약광 조건, 이거는 강광 조건에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포화점은 여기서 나왔고요. 얘는 포화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CO2 포화점은 어때요? 요거랑 이거랑 비했을 때 얘가 낮아요. 그리고 보상점 보세요. 예. 자, CO2 보상점은 높아졌죠. 자, 약광이라고 했을 때, C3 식물이라고 했을 때, 약광이 했을 때 같은 값이에요. C3나 약광이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CO2 보상점은 높고 포화점은 낮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20번. 정답 1번.
자, 키워드 돌연변이 6종 틀린 것은 인위 돌연변이는 대부분 우성이다. 자, 돌연변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성은 얻기가 쉽다가 아니라 얻기가 어렵다야. 2번 타식성은 이형적 합체가 많아. 돌연변치를 선발하기 어려워요. 예, 원래 옥수수 같은 타식성 작물은 다 이형적 합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형 접합에 의한 잡종 강세인지 돌연변인지 애매해요. 이게 강세 때문인지 돌연변이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3. 인위 돌연변이제는 변이 유전자가 원품 중 유전적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기 쉽다. 맞아요. 수량이 적어지기 쉽다. 4. 이형 접합성이 높은 영양번식 작물. 영양번식 작물에서 많이 이용하죠. 사과배 같은 경우. 돌연변이를 처리하게 되면 체세포 돌연변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나무 가지가 있죠. 이 가지에서 이제 여러 개의 눈이 있단 말이야. 이 눈에서 얘네들은 다 정상인데 여기에서 생긴 가지에서 얘가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과가 다른 애들은 멀쩡하게 사과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달리는데 뭐 얘만 사과가 파란 사과가 달린다든가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가지만 이렇게 뚝 잘라다가, 예, 요거를 옮겨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 삽목으로 번식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5년도 국가직 9급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시면은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 쉽지는 않았어요. 예, 아주 고르게 저는 이런 문제 참 좋거든요. 적당히 쉬운 거는 아주 단답형 문제, 쉬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중에서 까다로운 문장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고르게 출제자가 안배를 잘 했어요. 여기에서 문장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했던 게 10번의 4번 선지. 10번의 4번 선지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선지였을 거고, 또, 뭐가 있냐. 없는데? 15번 문제도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15번 문제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 있군요. 11번의 4번. 11번의 4번도 불편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런 문장이었을 거. 근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문장들 선지가 불편했던 거지 사실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번 시험의 목표 점수는 90점은 아니 90점이 아니라 95점은 나와줘야 돼요.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0점까지 나오면 좋고 95점까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상 실전에서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기에 적당한 점수 한 9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90점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가직은 끝났어요. 여러분한테 아직 4월, 5월, 6월, 그래서 3달은 아니고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2달 반 동안. 지금 국가직은 전부 다 잊으세요. 다 덮어버리세요. 다 덮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지방직으로 달려갑시다. 자, 나머지 지방직 있잖아. 예, 지방직 9급 시험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뭐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도,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 여러분은 지금 갈 곳이 없어. 낭떠러지에 딱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단 말이야.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 간절하게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염원을 실어서 간절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합격운 80%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꼭 합격하세요. 지금 여러분을 반겨주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채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을 채용하는 곳, 공채로 채용하는 곳, 국가에서 채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공정한 시험이죠. 이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